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적극행정은 중요합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무엇인가? 처음에 개념에 저는 적극행정과 면책 제도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필요성, 타당성, 투명성이 인정되는 한 그 징계 요구를 하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제도의 취지, 효과 아셔야 되고, 그 적극행정에 대해서 부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근거가 모호하고 잘못 포장될 수 있고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는데 읽어보셔야 되고, 답변 예시 2번. 적극행정 면책을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3가지.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3가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답변 예시 3번에 보시면은 소극행정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있습니다. 소극행정을 극복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정책이잖아요. 보세요. 법령 정비, 제도잖아요. 제도. 두 번째 의무부과 금지, 이것도 제도입니다. 의무부과를 하면 안 되고, 세 번째 우수공무원 선발해가지고 많이 알리고, 인식입니다. 우수공무원 선발해서 알리는 거, 인식 제고입니다. 이런 것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넘겨서 몇 개 넘겨서 다 읽어보시게 돼. 17번 보실까요? 17번. 문제가 뭐예요? 동료가 금품을 받았어요. 대가, 어떤 허가사업 편의를 위주로 대가를 받았어요. 사실은 그 군무원의 역할 중에 하나가 계약 업무가 있습니다. 계약 업무가 있습니다. 군부대에 납품되는 많은 종류의 어떤 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있고요. 또 입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하는 것들이 군무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로비를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동료가 금품을 받은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결론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선 첫째, 결론을 또 나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동료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첫 번째, 결론, 스스로 해결. 동료 스스로 해결하게 하겠다. 이것이 가장 좋죠. 동료 스스로 하도록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이유라고 하기든 그렇습니다. 결론, 행동, 보완. 결론, 행동, 보완이라고 해볼까요? 행동, 보완. 결론. 두 번째. 결론. 동료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료를 타일러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신고하겠습니다. 신고해서 어떤 부정한 거에 대해서 부정을 바로잡는, 교정할 수 있도록 교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직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친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부정으로 가지 않도록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를 위해서도 조직을 위해서도. 아울러 보완. 뭐 할까요? 친구가 스스로 해결한다면 친구가 어떤 책임이 감경될 수 있도록 보완. 제가 돕겠습니다. 친구를 돕겠습니다. 친구가 책임이 감경될 수 있도록. 아울러 우리 조직 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제가 힘쓰겠습니다. 보완책. 결론, 행동, 보완.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지고 하시면 수월합니다. 또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18번.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하면은 더 가중된 징계를 받아요.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징계를 더 가중해. 물론 일반인은 징계를 안 받습니다. 공무원은 징계를 받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더 불리하게 가중하는 이유. 네. 결론. 우선은 공무원이 훨씬 더 음주운전에서 가혹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좋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품위유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국민의 신뢰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직자는 더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어떻게 돼요?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조. 찬성, 이유, 강조. 아시겠어요? 구조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과. 20번. 징계의 종류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징계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중징계, 경징계는 징계가 아니고 징계를 나누는 기준이고,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는 감목, 경책이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잘못된 관행이 있어요. 잘못된 관행, 잘못된 관행이나 위법 부당함이 있으면, 즉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는데 업무적인 문제잖아요. 위법이나 잘못된 관행이 상존에 있어. 조직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관행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초과 근무를 안 한 상태에서도 계속적으로 받는 그런 우리 조직 내에서의 어떤 부패 내지는 위법한 관행이 있더라. 초과 근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과를 그냥 달아. 서로 암묵적으로 그냥 봐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 바로 잡겠습니다. 결론, 바로 잡겠습니다. 제가 나서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그런 원인을 분석하고, 왜 그런지, 이유나 원인을 분석하고, 두 번째, 의견 수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동료의 의견 수렴하고, 세 번째,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협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조. 저 역시, 저는 기존의 관행에 물들지 않고, 우리 조직이 어떤 정의롭고,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이 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포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부. 26번 읽어보실까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덕목, 결론. 아까 했잖아요. 청렴, 품위유지 의무, 비밀공정, 친절, 공정,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덕목은 무엇이다? 내지는 그 이유, 행동해도 좋고, 이유도 좋습니다. 이유. 품위유지 의무는 왜 필요하고, 공정은 왜 필요하고, 또 친절은 왜 필요하고, 비밀 업무는 왜 필요합니다. 마지막 강조, 저 역시 공직자가 되면 품위 있고
공정하고 또 청렴한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몰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7번 통과. 이런 것 제가 안 하는 문제도 여러분들이 다 읽고 정리가 필요합니다. 읽고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형을 잠깐 볼까요? 시간이 돼서 업무형 1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코로나 문제가 뭐예요? 코로나와 대응과 관련돼서 제안하고 싶은 정책. 결론 얘기해 주세요. 코로나와 관련돼서 본인이 정부나 조직에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있으면 말해봐라. 코로나와 관련돼서. 예, 저는 결론, 에어컨 정책입니다. 에어컨에 관련 정책입니다. 그 이유, 행동이나 이유는 첫 번째, 에어컨 운영 지침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에어컨 운영 지침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문 닫고 에어컨을 트는 것들이 사실은 위험한 거죠.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합니다. 에어컨을 문 닫고 틀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비말에 감염, 전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지침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내부적인 정기적인 공기순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에어컨에 대한 소독도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본인이 제안하고 싶은 정책 하나, 이유 3개, 저 역시 공직자가 된다면 다른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의 그 공간에 에어컨에 대한 소독이나 방역에 철저히 방역 소독에 앞장서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코로나와 관련된 잘한 정책과 이유, 역시 결론 뭐다? 잘한 정책.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이다. 아니면은 코로나 방역 수칙이다.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다. 결론 하나 얘기해주고, 결론, 예를 들어서 방역 수칙, 재난지원금, 거리두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를 얘기하고, 이유를 잘 모르겠으면은 개인, 조직으로 나눠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이다. 재난지원금이 가장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어떻게 돼요? 그 생계대책, 어려움에 대한 지원으로 매우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조직의 사회적인 연대감, 또 우리 조직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 사회적 연대감도 있겠고, 아니면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우리 조직에서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필요했고, 조직에 대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조. 여러 가지 정책도 중요했지만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했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조.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은 매우 중요한 거죠.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죠. 뭘 물은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를 물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예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 이제 코로나가 영원히 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한다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 군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할 것인가? 네, 결론, 군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과 변화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변화가 필수적이다. 결론. 변화된다. 변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떤 첨단화, 무인화 등등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안보의 변화. 이제는 적의 비단 북한이라든가 이런 적으로부터의 어떤 안보만 있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에 대한 안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연대.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신기술, AI 내지는 여러 가지 AI라든 빅데이터라든가 AI라든가 아니면 드론이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군무원이 된다면 이런 새로운 변화의 도입에 제가 적극적으로 공부해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강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